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아산병원 신경중재팀 영상의학과 이덕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희 신경중재팀 신경과 장준영 교수님을 모시고요. 이전 뇌동맥 협착증에 대한 얘기에 이어서 또 계속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윤영입니다. 내가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다른 이런 검사를 통해서 고지혈증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뇌혈관 질환 또는 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졌다 이런 진단을 받으시면은 당장 생각하시게 되는 게 좀 건강 보조식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약도 드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들으면 이제 좀 내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찾으시게 되는 게 몇 가지 그런 건강 보조식품이 있죠.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실제로 이제 뭐 오메가3라든가 네. 폴리고사놀 그리고 피롤 같은 것들을 바로 먹었을 때 과연 이제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질문 받을 때는 지금 이런 약을 먹고 있는데 오메가3 먹어도 될까요? 크릴 오일 이거 지금 먹고 있는 거 이거 어떻게 좀 중단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눠보시죠. 그러면 먼저 우리하고 굉장히 익숙한 그런 건강보조식품 같아요. 오메가3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오메가3라는 게 뭐죠? 오메가3는 동물성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어유라고 표현을 하고요. 고등어라든가 뭐 참치, 연어, 멸치, 정어리 같은 그런 생선에서 추출된 기름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식물성 불포화 지방산은 이제 보드라든가 들기름 이런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는데 실제로 그 식물성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6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서 이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EPA 이런 물질들로 이렇게 변화를 하는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뭐 남녀 차이가 좀 있지만 한 3%에서 6% 정도밖에 좋은 지방산으로 변환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용률이 떨어져서 동물성 불포화 지방산이 이제 훨씬 더 도움이 되고 현재로서는 중성지방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효과가 입증이 된 약제입니다. 의약품이고요. 혈관 건강에는 EPA가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고 인지기능 개선이라든가 치매 예방에는 이제 DHA가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중에 우리가 이제 불포화 지방산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몸에 좋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네. 불포화 지방산은 식물성이 있고 동물성이 있다. 네, 그죠?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물성이라면 어류에서 이제 나오는 EPA 그리고 DHA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오메가3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식물에서 나오는 게 그게 리놀레이산인가 그거잖아요. 리놀렌산,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메가3로 대표적인 것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오메가3 중에서도 어류에서 나오는 EPA와 DHA에 대한 얘기고 특히 그 중에서도 혈관 질환에 좋은 EPA에 대한 얘기가 주 얘기가 되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EPA에 중점을 두고 과연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뇌졸중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메가3가 약제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건가요? 네, 현재로서는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함량에 따라 가지고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는 오메가3 그렇게 EPA하고 일반 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그냥 임의로 건강기능식품으로 구매도 할 수 있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장 교수님은 외래에서 오메가3 제제를 처방을 하시고 계신데 어떤 경우에 처방을 하시나요? 실제로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강력한 고지혈증 약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낮춰주는 스타틴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렇죠. 그 약을 이제 이미 복용을 중인데도 불구하고 중성 지방이 이제 135 이상인 경우,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에는 오메가3를 하루에 4g 투여를 하는 것이 뇌졸중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성지방이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약제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제이고 네. 처음에 이제 잘 조절 안 되면 또 고용량도 쓰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중성지방이 정상보다 계속 높게 나와서 문재인 분들한테는 보조적으로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중등도 이상의 강도로 스타틴이라는 약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중성지방이 높은 분들은 오메가3 EPA를 복용하는 것이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고지혈증이 문제이고 그래서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의 그 위험도가 높아진 분들 같은 경우에 스타틴 치료를 우선을 하고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에는 보조적으로 오메가3를 처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까? 많은 연구들에서 효과가 입증이 되었고요. 예. 특히 이제 스타틴을 복용하고 있는 심혈관 질환과 당뇨가 있는 서구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성지방이 135에서 500 사이에 해당하는 환자들 대상으로 EPA를 4g을 투여한 군에서 스타틴만 복용한 군 대비해서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25%가량 감소한 것으로 이제 결과를 보고를 하였습니다. 뇌든 이 관상동맥이든 이쪽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안 먹은 분보다는 25% 정도 위험도가 떨어졌다. 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스타틴만으로는 프로텍션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더 큰 규모의 연구가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고지혈증만 있는 비교적 건강한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타틴을 치료 중인 이제 일본인 대상으로 했을 때 EPA를 기준으로 해서 1.8g 투여를 한 군과 스타틴만 복용한 군을 비교를 한 연구에서도 스타틴과 EPA를 같이 병용을 한 군에서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성이 19% 가까이 감소한 것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스타틴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에는 오메가3를 특히 이제 EPA 성분을 같이 복용을 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의 그런 재발이라든가 발생을 막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근소한 차이기는 하지만은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우월성을 보이기는 하는군요. 왜 EPA만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혈관 질환은 EPA, 인지 개선에는 DHA가 좋다 이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네. 근데 실제 우리가 먹는 오메가3 제제는 두 개가 다 복합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복합 제제도 비슷한 효과를 보여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복합제제도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이제 이런 EPA와 DHA 복합제제보다는 EPA 단독제제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과 심혈관 질환에 대한 사망 위험성을 더 큰 정도로 줄여준다는 최근의 그런 메타 분석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근거로 봤을 때는 뇌혈관과 심장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EPA가 더 도움이 되고 실제로 뭐 아직까지 근거가 명확하진 않지만 DHA는 그 LDL 콜레스테롤을 조금 높인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EPA를 고용량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혈관 질환을 위해서 오메가3를 먹으려면 EPA 단독 제제이거나 아니면 복합 제제더라 하더라도 EPA 함량이 높은 걸 선택을 해야 되겠군요. 근데 임의로 선택하는 것보다 의사가 오메가3를 처방을 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건강기능식품에 포함된 EPA 함량은 앞서 보여드린 그런 연구 결과들에서 보여주는 뭐 1.8g, 4g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용량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용량을 드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병원에서 약으로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메가3는 일반 약국에서 우리가 원하면 누구든지 가서 사서 먹을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약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떤 분이 드시면 될까요? 병원에서 처방도 안 받았는데 내가 그냥 조금 걱정된다고 아무나 이렇게 먹어도 될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뇌졸중이라든가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강력한 스타틴이라는 약을 먼저 드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에 오메가3를 약으로 처방을 받아서 국가적인 위험성을 낮춰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건강한 다른 기저질환이 없는 일반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이제 섭취하는 것들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평소에 뭐 생선이라든가 불파지방산을 음식으로 잘 섭취할 수 있는 분들은 굳이 임의로 건강기능식품을 드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런 이제 음식들을 좀 드시기가 어렵다던가 혹은 뭐 생선을 싫어하거나 생선에 알러지가 있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보조적으로 이런 건강기능식품들을 드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많은 선택지 앞에서 어려움이 있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네. 어떤 게 좋은 겁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형태, 폼과 이제 추출법에 대한 비교들이 많이 있고, 저마다 이제 각각의 그런 장점들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크게 이제 형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연식품, 생선에 존재하는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T식품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함량과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E폼으로 개량을 해서 되고 있다가, 최근에는 다시 인체 흡수가 잘 되고 생체 이용률이 높은 T식품으로 이제 바꿔서 몸에도 잘 이제 받아들여지는 폼이어서 이제 좋다고 추정은 되지만, 실제로 뭐 E폼과 RT식품 간의 인체 이득이라든가 장기간 복용했을 때 도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비교는 없기 때문에, 뭐 RT식품이 굉장히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가격 대비 성능을 따진다면은 꼭 RT식품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소개드렸던 많은 연구들에서 사용하는 약들이 다 E폼으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 또 추출 방법도 이제 뭐 과거에 화학적인 방법이 있고, 조금 더 개선해서 어유에 포함되어 있는 뭐 중금속들을 조금 제거하기 위한 고온 분자증류 추출법. 최근에 또 고온을 타게 되면은 오메가3가 또 변성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저온 초임계 뭐 이산화탄소 추출 이런 방법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조금 좋아 보이지만 역시 또 비용이 많이 비싸지고, 이런 저온 초임계 추출법과 고온 분자증류 추출법 간의 그런 뭐 순도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비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까지 꼭 저런 형태의 제품을 구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약사님들도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섭취의 목적 이런 거에 부합하는 걸 잘 선택받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게 오메가3는 지방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산패가 잘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거 보관도 중요하고 이럴 것 같아요. 이게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보관이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오메가3는 열이라든가 빛 그리고 산소에 민감하기 때문에 굉장히 산패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고를 때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야 되고, 통에 이렇게 여러 개가 같이 담겨 있는 것보다는 PTP와 같은 그런 알루미늄 홀 같은 걸 이용한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 제품 조금 더 안전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직사광선이 들지 않고 서늘한 곳에서 보관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역한 냄새가 심해진다던가 서로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거나 색깔이 조금 시커멓게 변하는 경우에는 산패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섭취하지 않도록 이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품을 선택할 때 뭐 형태라든가 추출법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보다는 올해 산패 방지가 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오메가3가 출혈을 증가시키는 부작용도 보고되어 있다.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네. 제가 주로 치료해드리는 분들이 항혈소 판지를 많이들 복용하고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더 출혈 얘기가 나오면 좀 불안하실 것 같은데, 네. 그 연구가 좀 나와 있나요? 에스키모인들이 이제 생선을 많이 섭취하는데, 에스키모인들이 이제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 많이 적은데, 뭐 멍이 많이 들거나 뇌출혈이 많이 생긴다는 그런 또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론적으로 오메가3가 일종의 그 항혈전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아스피린이라든가 와파린 같은 항혈전제를 드시는 분들한테서 출혈 위험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라는 우려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연구 결과들 보면은 아스피린, 심지어는 와파린과 같이 그 오메가3 복용했을 때 출혈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보고들은 없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는 아스피린이라든가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도 충분히 오메가3를 같이 복용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가 없고, 다만 이제 큰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와파린을 드시는데 응고 수치가 잘 조절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주의사항을 조금 조심하시면은 네. 문제가 없겠군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평소에 멍이 좀 잘 드시거나, 그리고 항혈전제 드시면서 멍이 잘 든다 이런 수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네. 그런 분이 또 혹시 또 오메가3를 복용 중이시라면 오메가3는 치료하는 동안은 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환자분들은 뇌동맥류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출혈도 관련이 있다고 그러니까 오메가3가 도움이 되는 건지 이게 해가 되는 건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그래 요번 기회에 한번 쭉 찾아봤어요. 오메가3와 뇌동맥류와 연관성 이런 도움이 될지 이게 나쁠지 찾아봤더니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오메가3를 평소에 복용하고 계시던 분들이
뇌동맥류가 있어가지고 그게 파열이 돼가지고 지지막하 출혈로 이제 오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지주막하 출혈의 그 합병증 중에 하나인 뇌동맥 연축증 있잖아요. 네. 그게 조금 덜 생기더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우가 조금 더 낫더라는 경향을 보이더라. 이제 이런 연구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오메가3 자체가 혈관 질환에 도움이 된다. 그 이유가 혈관 내피세포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 결과 불안정한 뇌동맥류의 내피세포도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가설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지혈증이 같이 있으셔가지고 뇌동맥류 때문에 오메가3를 드시는데 조금 걱정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또 드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드셔야 하는 오메가3를 굳이 끊어줄 필요는 없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해서 저희 신경중재팀의 장준영 교수님과 같이 대표적인 뇌혈관 질환인 동맥경화증에 의한 뇌혈관 협착증과 뇌동맥류가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오메가3의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 임의로 오메가3를 구입해서 드시는 것보다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물로 먼저 치료를 시작하시고, 그래도 중성지방이 정상보다 높다든지 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분들에게 있어서 보조적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EPA가 중요하다고 했고, 추출 방식이나 제재도 다양한데 그중 어떤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산패에 대한 조치가 잘 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팁도 알았습니다. 또한 뇌동맥류는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증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오메가3가 뇌동맥류의 부정적인 작용은 알려져 있지 않고 혈관의 내피세포 안정화에 긍정적인 역할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오메가3를 드셔야 한다면 뇌동맥류 때문에 못 드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인 분들에게 있어서도 출혈 위험을 일으킨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중단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메가3를 복용해야 할 다른 이유가 없으신 분이 뇌동맥류 안정화를 위해서 오메가3를 일부러 복용하는 것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말씀도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 뇌혈관 질환에 있어서 오메가3의 복용과 관련된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희 서울 아산병원 신경중재팀은 지속적으로 뇌혈관 질환에 관련된 영상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지속적으로 차원 높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